오늘도 마이크가 없습니다. 마이크 주문은 해놨고요. 그 로켓 배송하려니까 금액이 너무 좀 비쌌어요. 한 2만원 정도 비쌌고 아마 늦어도 화요일쯤에는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것도 한 조금 비싼 거 샀기 때문에 앞으로 좀 촬영하실 때 좀 목소리가 더 잘 들리지 않으실까 좀 생각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 월요일까지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완성했던 가방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은 재단까지 어떻게 하는지. 재단이 어제 좀 힘들죠. 그래서 재단을 같이 해봐야 저는 이 수업이라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영상도 좀 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또 마이크 오면 또 새로 또 찍으면 되거든요. 일단 그래도 오늘도 그냥 좀 연습 겸으로 찍고, 아무튼 음질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카메라란다 이제 핸드폰에 좀 입을 가까이 대고 촬영을 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직접 부서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좀 작업이 편할 것 같습니다. 원단을 차면은 이렇게 가로로 보면은 좀 늘어나거든요. 지금 늘어나신 거 보이나요? 주름이 짱 굴곡이치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지금 세로로 당겨보시면 이렇게 빳빳하게 당겨도 원단이 늘어남이 없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셀비지 부분, 이걸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털이 이렇게 이제 가로로 나 있으니까 털이 나 있는 방향은 늘어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초반에 좀 빠르게 외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갖고 가방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드는데 무게 때문에 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단이 좀 안 드러나는 이 방향으로 가방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좀 장기적으로 가방이 좀 안 상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패턴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그래도 최소 심지라도 뭐 붙여주시면 좀 변형은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무거운 걸 조금 덜 넣고 다니신다 치면은 뭐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룰은 우리가 직선을 지켜서 원단이 좀 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방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작업성이 괜찮거든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 110폭짜리입니다. 그래서 반 접으면 55가 되겠죠. 저희는 45를 쓸 겁니다. 45를 쓰면은 양옆에 한 20 정도가 남겠죠. 그러면 이제 20 남은 걸로는 이제 짜투리가 되는 거고, 아무튼 요렇게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거든요. 요렇게만 준비해 주시고 바로 재단. 서두가 좀 길었는데 아무튼 이제 원단 방향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잠깐만, 자, 요렇게 해서 촬영을 할게요. 좀 넓게 광각으로 촬영하겠습니다. 0.7배율 0.6배율 정도고요. 이게 원단이 까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가 셀비지고 여기가 저희가 반 접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35cm를 재야 됩니다. 35cm는 이게 지금 킬트가 30cm죠. 거기서 패치워크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35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칼을 대실 때는 여기 눈금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 부분 날라가는 게 좀 낫거든요. 미세하게 좀 깎일 거예요. 저희가 칼질을 좀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 감안하시더라도 자를 오래 쓰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이제 이 패치워크자도 살려고 하면 다 돈이니까. 엄청 싼 자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 좀 비싼 자 쓰신다 그러면 좀 장비를 아껴 쓰셔야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직각 이렇게 지금 전 잡았거든요. 잡으셨으면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잘라줍니다.
큰 자 있으시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고, 저처럼 장비가 없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정도면 다 됐죠. 이렇게 했으면 겉감은 작업이 다 됐습니다. 다 된 게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쓸 만큼은 잘랐고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접히는 부분은 좀 20cm니까 더 쓰기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에서 몸판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활용하기가 좋아서 저쪽은 남기고, 직각 이제 저는 얘로 이렇게 이제 직각을 잡거든요. 대충 일자 맞추셨으면 마찬가지로 끝에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셀비지 부분 깔끔하게 이제 날려줍니다. 조금 실수를 해서 좀 더 잘라 버렸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시접안에 들어온 거라서 그렇게 큰 문제까지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35cm 이렇게 재줍니다. 35cm를 재시고, 저도 이런 인간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냥 근데 그래도 문제없이 만든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35입니다. 아무튼 가로 35, 세로 35입니다. 아까 그 가방 사이즈가요. 잘 잘렸을까봐 한 번 더 이렇게 잘라주고요. 됐거든요. 그래서 몸판은 완성이 됐고요. 손잡이는 3호 사이즈면 좀 길지 않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방을 보시면요, 가운데가 이제 크죠. 가방 몸통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가방 손잡이가 보다시피 이렇게 되거든요. 가방이 그냥 제가 이래 드는 게 아니고 들다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이가 더 있는 게 편해요. 그래갖고 제가 보통은 막 27 내지 막 30 이렇게 하는데 5cm나 더 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5cm를 더 줘도 전혀 부족한 사이즈가 아니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다 맞죠. 그래갖고 요거 남은 거는 뭐 지퍼 파우치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딱 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겉감 쪽은 작업 다 했습니다. 핸들도 두 장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심지도 잘라야겠죠. 심지도 이 자세히 보시면 식서가 있습니다. 여태껏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로로 뻗어 나온 쪽이 푸서입니다. 가로로 뻗어 나왔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대쪽 안 늘어나는 쪽이 이제 푸서고, 안 늘어나는 쪽이 식서죠. 그래갖고 딱 대시고, 안 쓰시는 가위가 있으시면 그대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요런 가 있을게요. 요 가위가 사실은 바닥이 없어서 자르기는 힘든데요. 그냥 눈에 앞에 보여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좀 추천을 받았습니다. DG 마이크라고
저음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잘 잡아주고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로 뛰어나가지고 제가 가게 하면서도 쓸 수 있는, 제가 좀 보면 저음이고 좀 울리는 목소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 잡아주는 마이크는 그래도 좀 수신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의 목소리를 잡아주려면. 일반 블루투스 마이크는 그거 성능은 괜찮은데요, 그냥 저의 이 음색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4만원짜리 썼습니다만 그게요, 그러니까 별점 점수로 치면 한 40점이고요. 지금 구입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성능 면에서는 5점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입니다. 100점. 그러니까 저의 목소리 손상률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게 운영하면서 마이크를 사용할 거니까 그런 거 소음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 소음도 완벽히 거진 99%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단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쾌적한 방송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렇죠? 잘랐고 그 다음에 다음 건 이제 안감인데요. 여러분들 원단 사시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식하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열마를 샀고요. 열마를 다 재단하려면 힘들죠. 그래갖고 이거를 저희가 말린 거를 펴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저 끝까지 펴야 되거든요. 저 끝까지 박스인데 넘어서까지 펴야 됩니다. 그러면 먼지 나는 것도 장난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한 맛씩 잘라서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가늠하느냐, 이게 지금 한 장이죠. 이게 4분의 1마거든요. 지금 요게 한 개, 지금 두 개, 다음 말려가지고 여기서 끝났거든요.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자 다시 여기서 지금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시작이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러니까 4분의 1마라 했으니까 요게 지금 4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니까 한 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위 넣으시고 그대로 선 따라서 재단가위 쓰시면 이렇게 편하게 한 마씩 커팅이 가능합니다. 됐죠? 이게 최대한 제가 가까이서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자르셨으면 요거만 한 장 딱 떼어내세요. 떼어나신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무튼 원단 관리하시는데도 편하시겠죠. 요것도 좀 귀찮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원단 장사쟁이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접어줍니다. 작업하기 좋은 사이즈로 좀 접어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반 정도 접을게요. 이렇게 반만 접고요. 반만 접고 한 번은 더 접겠습니다. 사실 이걸로도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 번 더, 어차피 이게 좀 짜투리가 많이 남거든요. 요 정도 이제 그냥 반에 반 접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재단판에 올리기에는 적절한 사이즈가 아닐까 싶고요.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식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풀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지금 안 늘어난다, 그쵸? 그러니까 요 방향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식서랑 푸서를 맞춰가지고
대충 맞추시고 바로 또 이제 재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췄고요. 칼이 이렇게 가면 편하겠다, 그죠?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옆에도 잘라주겠습니다. 이건 이제 버리지 마시고 주머니라든지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이렇게 반 잘라요. 이게 잘라서 칩시다.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됐으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주머니 넣어 드리거든요.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많아가지고 오늘은 주머니 만드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머니는 뭐 어떻게 만드냐 하실 수 있는데 티코스터 만들듯이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시간 나면 촬영을 해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장비가 없으니까 저도 좀 힘이 빠집니다.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충 잘랐죠. 일단 재단은 1차적으로 끝이 났고요. 제가 일단 한 개만 더 잘라 놓을 거예요. 어차피 가방은 얘는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해도 되고요. 잠깐 정리를 한 다음에 제가 영상을 다시 켤게요. 조금 이제 밝게 간다. 좀 넓게 찍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이고 여기 뒤다, 그쵸? 그래가지고 심지도 보시고 앞뒤 잘 맞추시고 식석 후석 잘 맞추시고, 지금 이게 식석, 그렇죠? 지금 당기는 부분, 이것도 당기는 부분이 식석입니다. 그럼 식석끼리 딱 맞추시고 그대로 작업하겠습니다. 조금만 돌리고 그대로 눌러주고 스팀으로. 작업하실 때는 다리미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는 순간 원단이 살짝 밀리면서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조심해 주시고, 다리미 판이 제가 따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천 같은 거를 좀 도톰하게 올린 다음에 저는 작업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왜? 심지 있는 풀이 묻으면서 좀 안 예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나, 풀이 좀 묻어도 안 튀는 원단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쓰시면 좋고, 그런 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그냥 천 이상에 이렇게 해버리는데, 뭐 한두 번 할 거면은 요런 것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요런 것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저를 따라하는 건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 써도 되는 원단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거 쓰는 원단인데 제가 그냥 작업 시간 관계상 앞에 있으니까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갖고 잘 붙은 것 같죠? 조금만 펴주고 방향을 맞춰가지고 놔보겠습니다. 여기 식사입니다. 부서고 식사끼리 원단을 맞추고, 이 과정만 거진 한 20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막는 거는 금방 하는데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요게 식서겠죠. 딱 해주시고. 전 초보 때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초보였죠. 그때도 이게 심지도 식서 방향 모르고 그냥 해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 지키실 수 있으시면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거 한번 권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 보이거든요. 그렇죠? 설명서에는 한 15초 정도 다려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게 이렇게 스팀 기능이 없는 다리미가 그럴 것 같고요. 스팀 기능이 있으면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제 생각. 15초 정도 이것도 붙이면은 더 강하게 붙겠죠.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저처럼 하셔도 되고 본인만의 방법 있으시면은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깔끔하다, 그쵸? 예쁘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잠깐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롤 심지입니다. 롤 심지 핸들에 이제 부착을 할 거고요. 보다시피 거진 뭐 두께감은 없어요. 그래도 이게 좀 얇잖아요, 그쵸? 얇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톡톡한 두께감을 좀 주고 싶어 가지고 이 정도로 했고, 어이 총각 그거 붙인다고 뭐 바뀌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두께감이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cm랑 2cm는 두께감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두께감이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져보시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엄청 막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잡이가 좀 만지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뒤 확인하시고, 손잡이도 우리가 식서 방향으로 잘랐다, 그쵸? 그래서 이제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요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이게 식서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풀이 어디 묻었는지 이게 좀 육안으로 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져서 이렇게 확인하고요. 조금 오돌토돌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풀이 있는 부분이고요. 두께감을 좀 많이 주면요, 그러니까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지니까 이제 손잡이가 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부드러운 걸로 하면은 손은 좀 많이 가는데 좀 아무튼 좀 더 어울리겠죠. 가방에 어울리게 부드럽게 이제 손잡이가 휘니까. 그러니까 한 번 붙이고 나니까 이게 못 끊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질감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정도 붙였으면 됐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접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 8겹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낱장일 때랑 지금 틀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쵸? 두께가 확 곱하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가 이제 얇게 된 원단을 붙이고는 있지만, 원단에 이제 얇은 심지까지 붙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8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접기도 해도, 맞죠? 그러니까 접을수록 종이가 많이 힘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잘못 붙였거든요. 지금 요래 붙였어야 되는데 반대로 붙였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엄청 참 미세한 촉감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보면 천천히. 거진 막 이런 작업만 지금 거진 한 30분째 하는 것 같은데 20분 정도째 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대충 됐고, 이제는 드디어 제가 미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빨리 해서 이 정도지
어디까지 하겠는지 까먹었는데요. 아무튼 저도 좀 익숙해져서 작업이 이 정도지. 아무튼 그 대량 작업하면 좀 나을 것 같다, 그쵸? 다리미질도 같이 하고 이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낮에 좀 작업을 해놨습니다. 잠깐만요. 아무튼 여기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오늘 일단 영상은 좀 넓게 그리고 가깝게 찍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해도 오늘이랑 월요일까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지가 옆에 좀 삐져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좀 자르는 작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목소리 좀 크게 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크게 내면 목이 아파요. 그거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이제 저는 이런 거 심지 나온 것도 좀 잘라주는 편입니다. 여기 좀 완성도랑 같이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잘라놓고, 이제 켈빈 가이는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거 좀 막 쓰는 가이 그냥 이런 걸로 좀 작업할게요. 그래도 심지기 때문에 가위 날이 조금씩 상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원단 이렇게 다듬으셨으면 좀 크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넓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영상을 어제 찍은 거 좀 되돌아봤더니 그래도 이게 카메라가 제 옆에 있는 게 음질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삼성에서 제공하는 마이크가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면은 잡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요건 디치 노루발입니다. 디치 노루발 끼우시고, 저는 1.0에 3.5로 작업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돌려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도 좀 미싱이 좀 가까이 보이겠죠. 잡으시는 거는 반에 반. 그러면 한 27분쯤에 지금 영상이 제공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 얼마나 정도 작업 시간이 나올지 좀 기대돼도 됩니다. 이렇게 반에 반을 접어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끝에는 뭐 따로 뭐 작업을 뭐 마감 처리는 안 합니다. 이게 어차피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되돌아받기는 저는 습관이라서 하고 있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 반에 반 접으시면 되거든요. 디치노루가 몇 끼냐, 이게 가이드가 있으니까 방금처럼 지금 일자받기를 할 때 그 평노루발보다는 조금 신경을 덜 써도 예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쓰다가 뭐 한 번씩 안 써볼 때가 있거든요. 이제 한 번씩 이제 바꿔 끼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할 때가 있는데, 이 끼고 하는 게 역시 저희가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로 해야 그래도 좀 기계적인 땀이 나옵니다. 이게. 저는 마지막에는 되돌아밖에 안 했고요. 요렇게 나왔거든요. 요렇게. 잠깐만요. 이 카메라를 좀 회전을 해서 찍고. 회전을 하면 안 되겠다. 이미 이제 촬영을 한 거라서 회전을 하면 안 되고요. 자, 다시. 완전 이제 검은색 천인데 땀이 겁나 잘 보이겠죠. 지금 뭐 대충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합격. 이 정도면 합격. 이게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이 정도면 합격.
이 원단은 제가 아마 더 구매를 할 수 있으면은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이게 재고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응이 좋습니다. 세븐베리 원단인데 굉장히 컬러가 세련됐죠. 이게 한꺼번에 끝까지 접으시면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도중에 좀 원단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접힐 수도 있거든요. 반반이 안 될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조금씩 확인하면서 찝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 끝에는 반반인데요. 여기는 반반이 아니고 뭐 4, 1, 1, 4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말씀이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틀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괜찮아 보이죠. 그래갖고 한 번에 다 안 접고 한 10cm 정도씩 저는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핸들 작업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핸들이 이렇게 만져보면 좀 톡톡한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첫 만지는 것보다 안에 뭔가 한 게 들어갔다. 그게 딱 심지 느낌. 심지라고 파악하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cm로 저희가 박아주면 되겠죠. 박기 전에 뒤치는 오발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게 필요하겠죠. 평로로 보내주시고 총각은 좀 비싼 미싱 쓰니까 뭐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저 옛날 미싱으로 이노비스 16으로 옛날 했었습니다. 이제 했었고 저는 또 판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판매를 하는데 품질이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너무 이거로 이제 작업할 때랑 옆에 이제 A16으로 작업할 때랑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완성물 보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학원에서 직접 이제 만들어 보고 써봤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는 장비를 사는 편입니다. 저도 원래 정말로 자린고비인데요. 저 혼자 했으면 그냥 A16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디귿자로 이렇게 박을 거거든요. 이거는 시접은 1cm로 천천히 박아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이드 테이블이 없죠. 그러니까 천이 지금 보다시피 축 처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면서 할 거면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되고 제가 6cm 정도 날릴 거거든요. 그러면 한 요 정도에 지금 라벨이 들어가면 예쁘겠죠. 그래가지고 라벨을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한 요쯤에 붙여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직선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원단이 얇을수록 작업이 참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원단이 그렇게 뭐 두꺼운 축은 안 들죠. 다 이제 20수고 일반 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때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덜 잘렸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하기 힘들 이게 눈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좀 감안하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대충 여기서부터 좀 보거든요. 어디가 진한지 보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작업이 끝이 되겠습니다. 쉽죠. 큰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정도의 작업을 저희가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식서 다 맞춰서 잘랐기 때문에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창구멍을 이제 내야겠죠. 그래갖고 그거 감안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 정도 한 10cm 정도면 뒤집어질 거든요. 그래서 여긴 되도록밖에 안 하는 게 어차피 여기 6cm 자를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봉제만 일단 했고요. 주머니 달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 달기 전에 표시를 해야겠죠. 주머니 그냥 같이 만듭시다.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주머니를 만들 건데, 저는 아까 짜투리 거기서 반 자른 게 한 개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거기서 또 반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박아줄 겁니다. 이렇게 박는 거는 요길 그냥 3.5로 해서 빠르게 작업을 할게요. 시접은 0.5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머니는 그냥 모양보다는 그냥 빠르게 작업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게 다 시간입니다. 이 보면 사람들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냥 이제 쿨하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이면 충분히 넘어갈 부분인데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케어는 못 하거든요. 뭐 제품인데 뭐 그까지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제 상품은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싫으시면은 그냥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업자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남는 데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스티치 같이 정겨놔야 되는 부분, 아예 뒤치 노루발까지 바꿔서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요거 한 개 만들 시간에 제가 지퍼지가 한 개라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최소한의 공정만 뺍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완벽한, 좀 완전 일직선 한 번씩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합니다. 이게 너무 안 이상하면은 그냥 하거든요. 잘 됐어요. 그래갖고 뭐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이제 중국산도 보면은 중국산 제품 흐른 거는 보면은 뭐 땀수도 이상하고 뭐 그런 거 많죠. 뭐 그런 거보다는 당연히 좋게 만듭니다. 또 좋은 건 또 좋겠죠. 더 비싼 건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에 뭐 어쩌 좀 펴주고, 두꺼워서 잘 안 됩니다. 그쵸? 이렇게. 대충 하셨으면 끝에 잡아주시고, 그쵸?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접어주는 동안에 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펼 수 있겠지만, 그냥 이쪽은 제가 그냥 둥글게 박을게요. 그냥 좀 이게 너무 좀 선이 두꺼워갖고 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그냥 판단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붙여주고 0.2로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각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왜? 끝이 지금 뭉툭하죠. 이런 데는 이제 바늘 박으면 미싱도 좀 부담될 뿐더러 앞으로 잘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려준다는 식으로 편하게 박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엄청 두껍다 지금, 그쵸? 미신 소리부터 지금 너무 두껍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는 실밥을 따주고요. 자, 아까 접어놓은 거 여기서 반 접어주세요. 반 접으면은 저는 그래도 한 6cm 정도에서 보통 하는 편인데요. 6cm, 6cm 한 7, 8cm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에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입국감이 있다 보면 가방이 되게 지금 이게 깊거든요. 그다음에 주머니 밖으로 한 땀 내지 두 땀은 이렇게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제 물건 넣을 때 주머니가 안 터집니다. 맨날 보시는 분들한테는 맨날 같은 설명입니다. 그쵸? 좀 지겨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은 바늘이 좀 한 땀 나갔긴 했는데 그래도 따로 바늘 빼지 않고 작업합니다. 두꺼운 부분 박을 때는 천천히 한 땀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다. 나중에 마이크가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정말로 또 자세하게 그때 또 찍어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벌써 촬영 시간 40분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또 우리 1cm 받기 시작하면 되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딱 안 맞지만 어차피 끝에 자를 거죠.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질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할 거냐? 여기도 이제 셀비지가 옆에 보이죠. 그러니까 식서가 이제 요렇게가 식서거든요. 그래서 양옆에 일단 1cm 쳐줄게요. 1cm씩 박음질 하겠습니다. 여기는 꼭 도 되돌아가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그대로 이것도 일직선.
반 접으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반 접으신 다음에 그대로 딱 이렇게 접어주시고, 접는 거는 좀 확대. 제가 물고 보는 거 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쉽죠? 딱 안 움직이고 천은 딱 잡아주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 친구들도 6cm씩 잘라주겠습니다. 원래 제가 시접 그거 가이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없을 때도 있겠죠, 저처럼. 그러면 6cm 아니면 시접에서 5cm 하셔도 됩니다. 사실 시접에서 5cm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이렇게 해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 안 해도 되겠죠. 반대쪽은 안 합니다. 여기도 시접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이제 접은 다음에, 큰일 났네요. 이렇게였거든요. 큰일 났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이렇게 딱 겹치신 다음에 그쵸,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겹쳐주시고, 저거 때는 이 가위질이 한 번 한 번 되게 긴장이 됐었는데요. 저는 잘못 자를까봐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잡담은 다음번에 또 길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끈 자를 때는 가위가 다시 필요하겠고요. 다시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바닥감은 이렇게 작업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만 중앙만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이게 왜 중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빨라서 가름줄 굳이 안 내고요. 가름소를 내는 순간 이렇게 천으로 잡고 이렇게 모양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바로 모양 내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거 만지는 순간 여기가 실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처럼 가방만 만드시는 사람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심지가 있어서 더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심지가 있잖아요. 두꺼우면 여기서 이게 일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끝에만 맞추시고, 그러니까 계속 틀어지죠. 그쵸? 끝에만 일단 맞추시고 발이 이렇게 지지하는 게 손이 3개인 상태에서 얘까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토대를 먼저 딱 박아 주신 다음에 토대가 어느 정도 잡히면 이렇게 이제 또 거의 1열에 가까운 스티치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원단도. 초보 때 이런 게 힘들죠, 그쵸? 그러니까 뭐 임시 고정한다고 집게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우리가 시간 로스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만 지금 맞췄죠. 여기만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하면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최대한 집게를 덜 쓰고. 왜? 우리는 업자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뒤집어서 이제 손잡이 부착만 하면 되고요. 마이크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집을 때 제가 한 번씩 앞치마에 이게 원단이 닿으면 그 지지직 파열음이 굉장히 크게 났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여태껏 좀 그런 시행착오를 6개월간 겪었다.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 마이크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할수록 이게 먼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원단 먼지가 목에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목이 지금 계속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시간으로. 조금 있으면 좀 나아요, 이게. 그리고 이거 한 개는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가지고 입국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두 개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뒤집으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그 되돌아받기 한 면이거든요. 여기도 되돌아받기 한 면. 그러니까 되돌아받기 한 것끼리 이렇게 합체를 시키세요. 요래 마주보게 하시고 얘는 가림소를 낼게요. 가림소끼리 내고 요렇게 딱 해가지고 임시 고정을 일단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퀄리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시 고정 필수겠죠. 저번 주도 10시 퇴근을 하자는 게 조금 의견이 있었는데 헬스장 가는 날 말고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좀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대로 작업. 목이 지금 실시간으로 가는 게 뭐 보이실 겁니다. 그래갖고 원래 마스크 끼고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도 말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볼게요. 일단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천 뒤집을 때 이제 이야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먼지가 그래도 천 뒤집을 때 가장 많이 나겠죠. 이게 바로 이때요. 큰 먼지가 좀 잦아들었다 싶으면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적어줄게요.
계속해서 모양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그래도 목소리 좀 좋아진 것 같거든요. 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얼추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 상층 해볼까요? 딱히 뭐 임시 고정은 필요가 없겠죠. 그냥 원단만 그냥 잘 이렇게 접으셨으면 입으셔가지고 1.5cm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3.5에 3.5입니다. 35, 35 해가지고 눈금은 여기 3에 두세요. 3에 두시고 그대로 한 바퀴, 이대로 한 바퀴입니다. 그래서 원단이 좀 구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펴주셔야 돼요. 손으로 이제 원단의 결을 느끼시면서 참 어렵다 하면 어렵고 쉽다 하면 쉬운데 재단만 잘하셨으면 보통은 잘 될 거예요. 된 모습입니다. 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5cm에다가 대고요. 또 박아주겠습니다. 5cm에 대고 천이 계속 실시간 조금씩은 이제 틀리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펴가면서 요번 게 재단이 좀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아요. 또 이쪽은 괜찮네요, 느낌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임시 고정을 할 건데요. 이게 저희가 풀리거든요. 지금 뭐가 풀리냐, 이 부분이 바닥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풀립니다. 이게 되돌아밖에 안 한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결합 전에, 몸통이랑 결합 전에 그래도 이렇게 한번 찝어주면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이것도 작업성 때문에 그냥 저는 요 정도로 딱 만들어서 찝어줍니다. 그냥 딱 겹치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가름소를 내셔도 되는데, 가름소 내는 순간 이게 좀 벌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어가지고 가름소 잘 안 내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 하다 보니까 가름솔이 이번에 편할 것 같아서 즉각적으로 가름솔 냈고요. 반대쪽도 이번에 가름솔 냈는데 가름솔 가름솔 해보죠. 간만에 생각이 금방 내져가지고 가름솔로 했습니다. 이렇게 얼추 작업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몸통 작업할 건데요. 이 심지가 위에 너무 삐져나왔으니까 요거만 좀 잘라주고, 그 다음에는 9cm 달 겁니다. 9cm. 자가 없으니까 자가 필요하겠죠. 그래갖고 자를 일단 결합을 해주고 9cm 이렇게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대고 할 데가 없나 싶어서 여기 딱 대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왜 9cm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소전잡이에는 요게 가장 뒷말이 없었어요. 판매하고 나서 그래도 사장님 손잡이 뭐 이렇게 다셨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제가 들어도 이제 좀 편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9cm 추천합니다. 이렇게 표시 다 하셨으면 일단 임시 고정부터 하고 갈게요. 핸들이 안 꼬이게 잘 달아주세요. 핸들이 꼬이면 또 슬프겠죠. 어차피 여기 1cm 사이로 또 바늘이 지나갈 거기 때문에 따로 임시 고정 되돌아받기는 안 합니다. 다음 것도 요건 조금 불안해서 한 번 더 했어요. 직감적으로 한 번 더 했습니다. 따로 잘못 달린 부분은 없고 바로 작업 추가 작업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달았던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지금 달면은 요게 겉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좀 더 이쁘거든요. 여기는 좀 따야 될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착을 반대로 해줄 겁니다. 요렇게 해서 부착할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몇 번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감이기 때문에 말 없이도 이렇게 나오려면은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실수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거든요. 제가 끈 통로를 안 냈기 때문에 큰 그거는 안 보이셔서 초보자도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가지고 큰 실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일단 임시 고정 한번 해주고요.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틀 연속 똑같은 영상이라서 좀 재미없을 수 있겠죠. 오늘은 아무튼 같은 내용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재단 빼고는 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박아줄게요. 이게 한번 바꿔 하는 게 얘는 좀 편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침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뒤에 박을 때 엄청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계속 박아주겠습니다. 손잡이 같은 거 고정 이제 안 하고 편하게 이제 박으면 되거든요. 됐습니다. 이렇게 큰 작업이 지금 얼추 됐고, 어차피 이거 뜯어야 되니까 뜯어 주겠습니다. 이거 쪽가위로. 이제는 이제 뜯으려면 전을 뒤집어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더 많기 전에 이제 실밥은 제거를 했고요. 다음에 이게 겉것입니다. 겉감의 겉부분, 안감의 겉부분끼리 마주보게 합니다. 이제 주머니가 있는 부분이 지금 겉에랑 마주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으로 이제 쏙 넣어주세요. 쏙 이렇게 넣어주시고, 임시 고정 한번 하고 또 작업해주면 작업이 편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2cm 딱 박아주시고, 길었던 영상도 이제 막바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시 반 안에는 작업이 완료되겠죠. 27분쯤에 시작을 했었나요? 27분에 시작했지만 그래도 한 50분 안에 할 수 있을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50분 안에 못 하겠죠. 지금 상황을 봐갖고. 이야기를 굉장히 하면서 했기 때문에 쉽죠. 일반인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창구멍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구멍으로 우리가 참 빼면서 안 구겨지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창구멍을 진짜 크게 내는 게 사실은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저도 이거 빼는 거는 좀 배워야 돼요. 이게 저 잘 못하거든요. 그냥 저는 다 구기면서 빼요. 광목이 돼갖고 정말 단단해서 빼기가 정말로 좀 힘이 들거든요.
조금씩 창구멍을 조금 더 늘렸으면 뭐 더 쉽게 빠졌겠죠. 그냥 그래도 이런 거 생각해놓고 다음에 또 반영하면 됩니다. 자, 아이고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덜 나온 부분 넣어주시고 따로 확인 안 합니다. 따로 확인 안 해도 대충 됩니다. 저는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서 따로 확인 안 하고 이 뒤집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팔에 쥐가 날 것 같습니다. 0.15mm 나와줄게요. 장구멍은 완성을 위해 달려가야겠죠. 그래갖고 작업 전에 잘하면 50분 컷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28분에 했다 치고 잘하면 50분 컷. 어제랑 뭐 속도가 비슷하다 그렇죠. 여기서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것도 저 나름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언젠가 제가 또 할 수 있겠죠. 자, 넣어주시고 똑같습니다. 1.5로 작업하겠습니다. 천천히 박아주겠습니다. 땀수 너무 안 빠르게 그냥 2단 정도로 해서 혹시라도 이제 사고 안 나도록 할게요. 예, 빨라도 이 정도 속도. 스티치가 잘 나왔을까요? 잘 나왔겠죠. 자, 다음에 끈 뭐 3분 안에 끼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좀 따고 갈까요? 이렇게만 하면 뭐 실밥 끊을 것도 없어요. 실밥도 끊을 건 없고. 끈통로 여기만 조금 한 올씩 따주고요. 촬영 안 하면서 하면은 진짜 더 빨리 하겠다 그쵸? 카메라에 방해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같은 기록, 뭐 비슷한 기록 나왔죠. 그래서 네, 나쁘진 않습니다. 끈은 풀어가지고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셔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 요 정도 잘라주겠습니다. 3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3분 안에 해요. 50분인데 하겠지.
했다 칩시다. 뭐 했겠죠. 자, 너무 막 이렇게 기록에 집착을 하면은 이게 또 기록 그거에 또 이제 우리가 욕심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자기 컨트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목소리가 잘 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마이크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가 마이크 만지는 시간만 해도 뭐 시간 빼면 충분히 50분 안에 합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이크 각도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왼손에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또 끈이 빠져버렸네.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팔이 너무 아파요. 조금만 이제 자세 너무 편해 봐주십시오. 끈이 빠진 건 어쩔 수 없고 다시. 드디어 나왔습니다. 왼손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래도 한 개 더 남았죠. 전 그래도 오늘 28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50분에 했다고 칠 겁니다. 왜? 카메라 조정하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작업하겠습니다. 만들고 나면은 참 이 힘이 참 빠집니다. 이래서 이게 계속 장시간 작업을 못 하겠어요. 박을 때는 그래도 안 하다가 하면 재밌는데 재단부터 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죠. 혹시나 해서 금액을 더 내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어요. 역시 안 되겠어요. 그냥 팔던 가격에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끝. 이게 제가 뒤로 가는 순간 마이크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렇죠? 생각을 못 했네요. 자, 그래도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자, 드디어 다 했습니다. 이게 드디어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이제 꿀주말 보낼 수 있겠죠. 자, 다시 이런 모양이고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네이비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모양 당연히 잘 나왔죠, 그렇죠? 그냥 항상 나오던 모양 잘 나왔습니다. 나왔고 아무튼 이 원단 이제 주인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원단분의 주인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래 보니까 엄청 말라 보이는데 살이 그저께도 헬스장 가니까 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데 이제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아무튼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갖고 더 먹고 있거든요. 기존에 올리브유도 60 먹던 거 80으로 늘리고, 아몬드도 60 먹던 거를 80으로 늘리고, 이런저런 좀 조치는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근육량은 또 늘었더라고요.
아무튼 체지방은 그만 빼고 싶은데 불안합니다. 잘 먹고 있다는 점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땀도 뭐 그냥 적당히 박혔습니다. 이게 뭐 땀이 엄청 막 잘 박혔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큰 미스 없이 박았다. 그러니까 땀이 그나마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뭐 만족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이제 내일 어버이날 식사를 제가 부모님께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도 조금 알아볼 겸 또 이제 자러 가면 딱 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저도 잘 보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말 변화된 마이크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그런 상황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